지금 내가 소중히 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주용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는 많은 청년들이 여기 와 계시다고 들었는데 청년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이 청년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기 전에는 많은 긴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많이 긴장을 하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가진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마음을 만나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에게도 사실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상당히 이 마음을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터라 제가 이 주제를 받으면서 처음 생각했던 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만나지?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거를 또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한번 사전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사람의 사물에 대해 어떤 감정이나 의지, 생각 등을 느끼게 하거나 일으키는 작용, 이런 것들이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동심도 있고, 의심, 자존심, 근심, 양심, 진심, 결심, 유심, 원심, 상당히 많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케냐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대로 UN 해비타트의 본부는 케냐에 있습니다. UN 본부는 크게 이제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뉴욕, 미국 뉴욕에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케냐 나이로비,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케냐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케냐에서 7년 동안 제가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식도 맞지 않고 가족도 없고 많은 친구도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제가 케냐에서 7년 동안 살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제가 지금 올해 39이거든요. 상당히 나이를, 얼굴은 동안이지만 상당히 많이 나이를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아직 어리지만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생활을 하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될까? 그리고 케냐에 있는 7년 동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서 오늘의 강연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케냐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7년 동안 케냐에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 힘이 났더라고요. 내가 케냐에 왜 왔지? 그래, 케냐에 가서 케냐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그 청년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케냐를 발전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 힘이 많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7년 동안 케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사람이었습니다. 케냐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지인들이 있는데, 제가 케냐에서 거기는 8시에 시작을 합니다. 하루 일과를 8시에 시작을 해서 4시면은 다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제 4시부터 저녁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1년, 2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고 내가 여기서 7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저녁 시간에는 내가 마음이 맞는, 내가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케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준을 다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케냐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되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이게 옳아,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다라고 해도 제가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걸 경험을 해야 하고, 그게 정말 맞는지 제가 검증해야 되고, 그런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지금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가장 두려웠던 것들도 있었더라고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내가 세운 기준이나 내가 세운 가치관들이 혹시나 다른 것에 흔들려 깨지면 어떡하지? 바뀌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흔들리면 제가 케냐에서 7년 동안 생활했던 것들이 다 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세웠던 올바른 기준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지금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그리고 매일매일 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한테는 많은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기준을 계속 지켜갈까? 한국에 와서도 더 많은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더 많이 재밌는 것들이 있고, 제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환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이걸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가 저에게는 상당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치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세운 기준들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세운 거는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살자. 가 제가 세운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일을 할 때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자.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세운 목표니까 내가 이 목표를 꼭 지키자. 세 번째는 혼자 할 수 없다. 나와 같은 동기와 방향성을 가진 동료들이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누구보다도 큰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누가 네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케냐에 있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꿈이 저 개인을 위한 어떤 재산이나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꿈이죠.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다음 강연을 해주실 김현석 대표님이 이제 저의 지인분이신데, 제가 대표님을 대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누구를 소개해서 대표님을 소개하든, 아니면 대표님이 누구를 소개해서 저를 소개하든, 내가 대표님을 대하듯이만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준다면 그런 세계가 확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서로 빠르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이제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도 매일 아침, 이거는 이제 케냐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명확하게 세운 기준이 있고 제가 해야 될 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상당히 조금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내가 지켜야 될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떨까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제가 특강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표정이 어두워요. 막 취업 준비에 빠져 있고, 물론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에 지쳐 있고, 집에 가면 집에서 또 가족 생활에 지쳐 있고, 친구들의 생활에 지쳐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너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행복하니? 아니면은 조금 뭔가 일어나도 내가 할 게 없고 힘이 빠져 있고 뭔가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이러니라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오늘은 제가 세운 기준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일어났지만 제일 두려운 거는 내일도 내가 그럴까? 라는 게 사실은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도전들이 있고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 제가 그거를 하루하루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일도 그럴까? 모레도 그럴까? 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되뇌이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 내가 이런 기준을 세웠으니까 혼자 지키자. 오늘은 내가 이런 꿈이 있으니까 오늘도 해야 돼. 이제 마음먹기라는 거를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이제 대학 강의도 하고 대학생 프로그램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에게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준은 이런 거고 나의 꿈은 이래. 너도 이런 기준과 꿈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친구보다 제가 더 힘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얘기하는 순간 저도 계속 리마인드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 기준을 세우고 내 스스로가 확신을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구나.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관, 꿈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저 스스로를 계속 되뇌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함정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난 너의 빛을 피우고 열매를 따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제가 인터넷에서 노래를 찾아서 듣다가 이 가사가 있는 노래를 찾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저는 제가 엄청 힘든 줄 알았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준을 세우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딱 찾아서 듣는 순간 그렇구나. 원래 아픈 거구나. 원래 그런 거구나. 제가 너무 행복하려고 혼자만 생각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쉽게 넘어갈 때도 있는데 저 혼자 다 잘 될 거야 라고 혼자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은 뭐 무릎도 까일 때도 있고 손도 까질 때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길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인식을 안 하려고 했더라고요. 당연한데. 왜? 넘어지면 아프니까. 손이 까이면 아프니까. 근데 당연히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덜 아프게 되고 다음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한 시간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혼자 되게 많이 들어요. 일을 하다가 혹시나 제가 좀 힘이 빠질 때나 힘을 얻고 싶을 때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스스로를 다시 좀 그렇지, 맞아. 원래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힘든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를 제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이 노래를 노래방을 가면 같이 부릅니다. 부르면 참 위안이 많이 되고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만나서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아마 그 과정을 쉽게 아니면 어렵게라도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엄청 청년분들이 많을 줄 알고 청년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해야 할 가치를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대학 생활이 청년 기간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청년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아마 이 시간이 아마 제가 이제 39인데 40이 넘어가면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도전하는 것도 좀 덜 도전하게 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 40이 넘어가면 아마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청년들은 조금씩 변화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청년의 기준은 꼭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서 내가 뭔가 꿈을 꾸거나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저는 그런 자기들이 소중히 해야 될 가치들, 그리고 자기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물론 직업을 찾고 경제를 생활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저는 스스로의 가치, 내가 가장 소중히 해야 될 게 뭘까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마 얼마나 더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평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청년분들, 혹시 특히 이제 진로나 앞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저는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유엔에서 193개국의 유엔 가입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상들이 이 이슈들을 해결하면 우리 전 세계가 보다 더 나은 세계가 될 수 있어요 라고 2016년부터 30년까지 이 17가지의 목표를 이룹시다 라고 해서 정해놓은 표입니다. 1번이 빈곤이고요, 2번이 기아, 3번이 건강, 4번이 교육, 5번이 양성평등, 6번이 물, 7번 에너지, 8번이 고용, 9번 혁신, 10번이 소비, 11번이 도시, 12번이 소비 생산, 그리고 13번이 환경, 14번이 물과 관련된 해양 생태계, 15번이 육지 생태계, 16번이 제도, 17번이 파트너십입니다. 이 안에는 169개의 세부 항목들로 돼 있어요. 청년들이 저는 앞으로 진로를 설정할 때 이것을 전제로 설정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상당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못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 연구소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학생들이 많은 줄 알고 제가 대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소중히 할 것을 찾는 기간이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꼭 대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평생을 살면서 내가 소중히 할 가치와 기준,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